자, 주정부부 한번 들어갈 텐데, 제가 이 주정부부를 보기 전에 이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었는데, 그게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냥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 아내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아내가 10살까지인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 후로 아내도 성인이 돼서 알코올 중독이었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많은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아내가 어떤 애착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는 아빠는 알코올 중독인 상태였어. 그러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형성될 수 있는 결핍과 무의식, 그 내면의 욕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어린애로서의 마음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또 하나는 술이 도대체 얼마나 저렇게 맛있어서 나를 두고 술만 마시나, 술에 대한 선망. 두 가지가 생겨날 수가 있지. 그래서 술에 대한 호기심, 선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그리고 내면에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때 아빠에게 뭘 갖다 주거나 아빠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그러면 칭찬받았겠지. 술 취한 아버지에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10년간 매일 그렇게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도, 이 남편이 술을 마실 때 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의 단점을 닮은 남자죠. 이번에 우리 강의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가 영향을 크게 받는 부모의 단점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귀신 같아요. 아까 실은 다이어트 부부도 귀신같이 만난 거고, 이쪽 부부도 귀신 같고. 이게 의식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죠. 다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찾는지. 이 남편은 사람이 무서워. 사람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술에 의지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술을 안 마실 때는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고 남들한테 나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남들에게 술만 안 마시면 멀쩡해. 그리고 그래서 남들한테도 나쁜 말을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막 되게 미안해하고 막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다시는 술 안 마신다고 그러고, 근데 술만 마시면 미쳐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집안 부시고 막 이래. 으악 그거 난리를 치는 거지. 그게 물론 되게 뭐랄까 나쁜 케이스지만 흔한 케이스야. 근데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그치?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왜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지 알겠죠? 맞아. 술을 안 마실 때는 본인의 어떤 욕구가 다 억압돼 있는 거야. 그 욕구에는 존경받고 싶다. 나를 강한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다. 특히 이건 남자의 케이스란. 강한 나를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나 또 남들 앞에서 쓴소리를 못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항상 스스로를 다 억눌렀어.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그냥, 근데 평소에 예를 들어서 막말을 오히려 들었어. 병신 같은 게 일도 못하는 게 들어서 무시당하는 게 쌓였어. 아유, 아니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쌓였어. 막 윗사람한테도 쌓이고, 그래도 막 그런 소리를 들어도 못했어. 반박도 못하고 그냥 항상 네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남들은. 근데 그게 다 쌓여 있어. 근데 술을 마시면 그게 터져. 그래서 으악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이 사람이 빠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을 안 마실 때는 욕구가 억압돼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이지?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난 남자답고 싶은데. 나는 멋있는 강한 남자이고 싶은데. 마동석 같은 그런 거칠고 상남자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해. 항상 남들이 뭐라고 하면 네네 주눅 들어버려. 그러면 이건 무슨 상태예요? 마이너스 상태야. 술을 마시면 으악 한 번 하면 물론 후회는 하지만 플러스 상태가 돼. 해소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현실에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술 중독에 빠져서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 물론 이 부분은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케이스가 다른데, 알코올 중독인 남편인데 보통 못 헤어지는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술 마셔서 저렇지 술만 안 마시면 진짜 멀쩡하고 술만 안 마시면 나한테 무릎 꿇고 빌고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해
라고 말하죠. 그건 그 프로세스 안에서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술에 그렇게 중독되는 거야. 근데 이 아내는 조금 그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게 이 아내는 저 남편은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 아내는 저 남편을 자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 보고 있어서 못 헤어져.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커플이야.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다른 의미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야. 그렇지. 술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아내에게 술은 어렸을 때 아버지예요. 어렸을 때 보던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리고 성인이 돼서 그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만났던 남자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아내분도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있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잘못된 애착이 형성됐을 테니까. 그래서 아내는 그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이겨냈냐? 종교에 귀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러니까 이 부부도 그러니까 정말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 이 남편은 이 아내가 종교에 귀의하면서 다른 것에 중독되는 방식으로 물론 근데 종교에 중독됐다라는 표현은 다른 개념이죠. 어쨌건 이 아내분이 느끼기에는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중독이란 것도 인간이 나쁘다는 뜻 아니잖아요. 종교에 중독되는 것도 종교가 나쁘다는 뜻 아니야. 그런 식으로 술에 중독돼 있던 것을 이것으로 이겨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남편도 술 마시면 엄청 심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욕설하고. 근데 저게 나쁜 건데 이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안 마셨을 때 억압되고 있는 어디 나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이 전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의 불륜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는 두려움 그래서 이 아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기 곁을 떠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다 어른스럽지는 못한 모습들이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도 이 남편은 항상 약자 포지션일 거야. 그래서 술 먹고 그럴 때 아유 사장님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평소에는 그런 말을 못해.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만 있어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참다가 터지고 참다 터지고 이것만 반복하면서 사는 거야. 거기서 이제 또 욕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창문을 닫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 이제 쪽팔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막 욕을 하고요. 저건 근데 뭐 수주정을 저렇게 하는 거지. 남편이 서운함이 쌓이면 술 마시고 폭발, 언성 높아지고 욕설. 이런 것들이 흔한 케이스지. 흔하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다. 그래서 아내는 3시간도 못 자고 나가죠. 일을 하러 가고 또 종교활동 하러 가고. 그래서 아내는 내가 굳이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실은 남편의 100% 잘못인데 아내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잘못했다는 뜻은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내가 가진 부분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면 술 마시지 마. 그만 마셔. 뭘 주정을 하고 있어. 그만 마셔. 할 수 있어야 돼.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아우씨 그만 마시지. 아우씨 술 갖다 줘? 아우씨 그만 마시지. 아우씨 술 뭐 더 먹을 거야? 아우씨 뭐 안주 먹을래? 아우 술 그만 마셔야지. 아 그런데 어디 외상값 있다고? 가서 갖다 주고. 이게 아내가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빠고 술을 안 마실 때 또 나만 보고 이런 거는 또 애 같고 어떻게 보면 아내가 가진 그런 모성애와 아빠를 보는 딸의 마음 이 양쪽을 다 건드리고 있거든. 남편이 칭얼대면 또 못 이겨서 또 받아주고 남편이 막 승질 부리면 또 거기서 또 불안해서 또 받아주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해요 아내도. 그러니까 이게 셔틀 부부까지는 아닌데 그만큼은 아닌데 이 아내도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한다는 얘기는 단호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말하지 못해요. 알아서 해주길 바래. 요구하면은 끌려가 아내도.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딱 하나 거절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아내에게 종교는 나쁜 의미의 중독이 아니라 지금 술 중독에서 종교 중독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이 나빠서 중독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종교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종교 활동을 버릴 수 없어. 그게 거의 술에 내가 미쳐서 살던 때만큼 내가 이 종교가 나한테 주는 혜택이 크거든, 정서적으로. 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돼. 다른 것에 뭔가 몸에 해롭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중독된 것보다 훨씬 낫죠.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안에서 또 뭐야 사회 활동인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어떤 정서적인 혜택도 클 거고. 그래서 이 아내가 가진 결핍과 이 과거의 어떤 경험 트라우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이 남편이 이렇게 되는데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슬프고 가혹한 말인데 이 아내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이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지긴 할 거예요. 아내를 탓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를 내 선택과 내 행동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선택은 하나도 없었어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그냥 상대가 바뀌기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 이런 남편을 선택한 것도 본인 선택이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도 본인 선택이 있었음을 생각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진 결핍, 그 부분이 정확히 맞물려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저게 지금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자기 모습을 저렇게 보는 거는 처음일 거야. 아마 남편 이혼수능 캠프 나와서 충격 많이 먹었을 겁니다. 술을 먹으면 뭐 죽을 때까지 먹고 하루 종일 먹으면 소주 10병에서 15병. 아내랑 살기 전부터 10년 정도 매일 마신 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걸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낀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미친 소리예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혼수능 캠프 보면 진짜 너무 귀신같이 맺어져 그런 게. 너무 귀신 같아. 근데 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누가 새벽에 깨워서 국수 해오라 그러면 뭐 거기서 뭐 짜증 몇 마디? 뭐 짜증 낸 것도 아니지 그 정도는. 자다가 깨워주면 아씨 자고 싶은데 이거 안 하는 애들도 해 이 정도는. 그런데 거기서도 깨준다는 말이지. 물론 나를 사랑해주는 귀여운 연하 남편 이거는 좋은 얘긴데 10년간 매일 마신 술 이혼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이혼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었어요. 아내가 만든 국수 양도 푸짐하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놀랍죠. 놀라운 얘기야.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내도 평범한 선택을 한 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 아내가 봤을 땐 결혼하던 시점 귀엽고 불쌍해. 애 같지. 훨씬 어리니까 애 같고 귀엽고 나만 바라보고 불쌍하다는 게 아내는 이 남편을 사랑하게 된 포인트예요. 어린 시절에 보던 아빠가 무서우면서도 불쌍했어. 그래서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지. 이 남편하고 귀신같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만 봐도 굉장히 그 2주간 이 아내는 뭘까?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했던 것들 중에 답이 나오는 거야. 소재를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혼수능 캠프를 놓을 수 없는 이유죠. 그래.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구원자가 되고 싶었지. 그 구원자 누구를 가장 구원하고 싶었을까? 처음에는 아빠를 구원하고 싶었어. 아빠에게 자기가 사랑받으면서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고 아빠를 술로부터 구원하고 싶었지. 그런데 자기가 술에 빠졌지. 무언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 이유는 뭔가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술을 10년간 마시고 진짜 그 어떤 구원을 주는 종교에 귀의하면서 술에서 그나마 그래도 벗어날 수 있었죠. 건강한 방식을 택한 거죠, 아내에겐. 그래서 그걸 놓을 수 없어요, 아내는. 종교를 놓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이 뭐 종교 활동 중에서 그래도 뭐 봉사 활동이라던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거기서 뭐 꼭 전부 다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남편이 좀 같이 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진짜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남편은. 근데 그거를 좀 하나의 극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하다 보면 또 뭔가 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한데 하루 종일 취해 있다고. 그래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내는 뭐 남편이 이렇게 막 막말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뭐 남편이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게 술 기운으로 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보통 뭐랄까 그 공식 멘트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이거 자기가 무서워 보이길 바라는 사람. 나는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사람이야. 나한테 맞으면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실제로 막 손찌검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때려가지고 아내가 막 다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어도 아내는 술 취한 남편이 자기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를 찾고 내가 술 취한 남편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그게 아내에게는 이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심리적인 보상을 줘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남편한테 계속 전화하는 그 모습이 아내는 싫지 않아. 자기를 계속 찾고 있는 남편이 싫지는 않아. 남편도 아내가 계속 자기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술을 못 놔. 아내도 남편이 계속 자기를 찾는 게 좋아요. 그래도 종교는 못 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은 돼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찾는 이거 한편으로는 보상이 큰 거죠. 심리적 보상이. 그래,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서 아내를 때릴 정도면 지금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을 나쁜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런데 술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술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술을 의존하면 이만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술에 완전히 이제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자기 모니터도 막 깨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술을 마시면 다 잊어버려. 술병 나면 정이 떨어지는 사람은 축복받는 분들. 술병이 나도 결국 술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리움? 그거를 결국 못 참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대여섯 병 마시면 기억이 사라지고. 근데 이제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막 손이 떨려서 술병을 못 열어요. 그래서 막 손이 마비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금단 증상까지도 심해가지고 술을 조금만 안 마셔도 환청이 들린대.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부는 두 가지의 문제인 거죠. 하나는 두 사람이 결핍이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도 두 사람은 잘 만난 사이다. 이게 퍼즐, 그러니까 조합상으로는 잘 만났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서로가 근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을 멈춰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술 자체야. 술 자체로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금. 그래서 이 남편은 진짜 강제 입원을 원래 했어야 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서도 뭐 야 PD 오라고 해봐 뭐 이렇게 막 센 소리를 하지. PD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얘기하고 이런 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게 또 쌓였나 보지. 그리고 막 집 밖으로 갑자기 나가더니 밖에 쓰러져 있고 누워 있는 사람도 불러오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뭐 진짜 너무 술에 완전 지배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아내가 이 말을 했구나. 아, 술만 안 먹으면 착하니까. 원래 술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면 착해요. 술을 안 마셨을 때 못된 사람들은 그게 못된 말을 이미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억압이 잘 안 되죠. 그냥 똑같지, 그냥. 착하고 순수하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순수하고 아내가 봤을 땐 불쌍한 사람이야.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술만 안 마시면 좋은 남편인데. 이 말도 하는군요. 이것도 겹쳐 있군요. 근데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술을 안 마시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니야? 멀쩡한 상태를 만날 수가 없는데. 항상 취해 있는데. 아내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남편 자고 있으면 거기 뭐 술 마신 자리 다 정리하고 또 새벽에는 남편이 국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국수 갖다 바치고. 아내는 늘 내가 아닌 남편을 먼저 돌봤다. 남편이 아버지이자 자식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술만 끊으면 사회생활 사랑관계도 원만할 텐데 그 반대예요. 남편이 술만 끊으면 사회생활 사랑관계도 원만할 텐데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인과관계가 반대야. 사회생활도 사랑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서 술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만 바라보는 거야. 외로워. 모든 게 다 술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들 때문에 술에 빠진 거기는 한데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죠. 그걸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 교회를 갔던 이유도 술 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아내도 술 중독이 돼 있다가 교회를 가면서 이겨냈으니 아내에게는 교회가 지금 남편이 술에 중독돼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는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남편은 그래도 금주를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만약 술을 못 끊으면 나는 그러면
40%다.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또 그러고 있어. 근데 다행인 건 이 남편이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이렇게 금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남편들은 여기 와서 그래도 술을 먹었거든요. 술을 여기 숙소 생활하면서 안 먹은 사람은 이번 남편이 처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실은 이 남편은 진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술을 안 마시는 게 가장 힘들었을 사람인데 안 마셨어. 근데 나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내가 붙어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남편의 어떤 외로움, 결핍을 아내가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내는 그럴 수 없어. 아내에게는 종교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의 삶도 구축을 하면서 그 아내가 없는 시간에서 아내만 기다리는, 뭐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남편의 종교가 아내지. 아내는 종교로서 술을 이겨냈다면 남편은 아내로서 술을 이겨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 이 남편이 여기서 막 밥 먹을 때 손을 벌벌 떨고 뒤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줘요. 지금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할 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여태까지 나는 저동주는 아니겠지 했는데 자기는 더 심했대. 자기 반성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남편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도 술을 안 먹고 참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막 식은땀 나고 금단 증상이 일어나니까 약을 처방 받아서 막 하는 걸 보면 진짜 의지가 보이죠. 그래도 프로그램의 선 기능이죠. 프로그램. 물론 프로그램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또 그 체면 때문에 스스로가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서 돌아가서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왜냐면 아내는 종교 활동을 하니까. 아내가 없을 때는 또 술이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뒤에서 물론 아내가 그냥 장난친 거일 수도 있는데, 아내가 지금 남편이 술을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술을 권해.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아내도 그냥 마지막으로 남편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두 사람에서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좀 심리극 마치고 두 사람이서 포옹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혼자 TV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자도 만지고 지금 금주 44시간 미쳤죠. 지금 훌륭한 일이야. 훌륭해. 아주 남자가 잘 해보고 있어. 그래서 아이 일어나서 막 몸도 흔들고 지금 본인 나름으로 진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전쟁 중이에요. 돌아가서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뭔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은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 금단 증상이 일어난 후에 먹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다리던 아내가 뭐 인터뷰를 하고 왔겠죠? 아내 오니까 그 마치 주인 만난 강아지처럼 일어나가지고 바로 반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우 눈 아파.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혼자 있으니까 알코올 생각이 좀 난다. 나기는 하면서 이렇게 막 알코올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있으니까 알코올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면 지금 44시간째 금주를 한 남편이야. 근데 이 남편이 당신 없으니까 좀 술 생각이 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이 혼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아내가 종교 활동을 하면 남편에겐 위기가 찾아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써? 무슨 말이야 여보, 지금 잘 버텨왔잖아. 44시간이 아깝다. 아깝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여기서 이런 부분이 조금 놀라운 부분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먹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먹자라고 한단 말이야. 여보 힘들었지?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장난이어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내가 이게 단호하지 못함이야. 물론 여기서 그냥 남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처럼 뒤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아내의 일종의 자동 반사예요. 술 먹고 싶어? 그러면 한 잔 먹을래? 술 먹고 싶어. 힘들다. 힘들어? 그러면 이거 할래? 이 정도로 아내가 단호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남편이 이전에 아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라는 말이 물론 잘못된 말이죠. 아내를 탓해서는 안 돼. 본인의 선택으로 여기서 주정뱅이가 된 거야. 하지만 아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그냥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는 거. 셔틀부부의 아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건 아내가 가진 문제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먹고 집에서는 안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힘들어하는 지금 아이가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누워 있을래. 그래서 눕자. 누워 있고 공부 내일 하자. 오늘 할 건 오늘 해야지라고 단호함도 필요하거든요. 아니야 누워. 그걸 쓰러지면 안 되지. 우리 아들 게임 해야지. 그때도 그 아들이 그 캥거루 부부에서도 그 아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상대를 여전히 다 성인이 됐는데도 갓난애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저렇게 지금 금단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테스트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바깥이었으면 아내의 저런 말이 남편에게 명분이 돼.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먹을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지. 그래서 남편은 근데 안 먹는다고. 집에서도 안 먹고 여기서도 안 먹는다고. 아니 내가 생각이 난다고 했지 먹고 싶다고는 안 했어. 근데 아내는 생각이 나면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잘 포장이 돼서 아내가 남편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아내가 가진 숨어있는 문제 같아요. 이거는 아내도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자동 반사야.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또 귀엽고 그러니까 또 꼭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남편이 술 안 먹고 버티고 막 힘들어해. 그래 그럼 술 마실래? 여기서 이겨내 그래. 우리 대견해. 그러니까 너무 모성애만 넘치는 거야. 이게 너무 과한 올리 모성은 상대를 망칠 수가 있어요. 올리 부성도 문제가 있죠. 이 사람에게 너무 과한 규범을 드러내거나 막 이래서 이건 교류 분석에서 그런 거고 남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내는 너무 그 모성, 이 상대가 아기인 상태에서 엄마 역할, 불쌍한 알코올 중독인 아빠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냥 딸의 마음,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안타까운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은 아내가 가진 결핍, 아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건 아내의 트라우마로 인한 자동 반사 행동이에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 셔틀 부부의 아내였어.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아내대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내가 무슨 트라우마가 있을까? 어려서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 본인이 알코올 중독 10년을 지내면서의 트라우마, 그 알코올 중독 10년이 되는 그 과정에서 시작점에 있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단서가 있겠죠. 그래서 남편은 유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응? 근데 그걸 뿌리칠 거야. 금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제서 이제 확실히 뿌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지는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물어는 봤는데 본인 스스로 다짐 많이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빠가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으면서도 그래도 아빠가 애야 가서 술 좀 사와라. 그러면서 그 8살 9살짜리한테 술이 취한 아빠가 술 사오라 할 때가 좋아. 술 마시는 아빠가 너무 싫고 무서우면서도 나한테 술 사달라고 말하는 아빠가 좋아. 사랑받는 것도 너무 좋아. 이게 아내에게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내도. 이게 아내가 너무 좋은 분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 아내도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분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잘 사실 거라고 믿는데 그거를 남편의 술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그것만 고쳐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그래도 이 남편이 콜라만 딱 사오고 이런 걸 보면은 이때 그래서 남편이 잠도 못 자 밤에 금단 증상 때문에. 그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평생을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상당히 또 슬프다? 아니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지. 본질이죠. 이 부분은 이 정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